독수리 탐험에서는 자연이 도움을 요청하고 인류가 바닷속에서 응답하는 진짜 이야기들을 밝혀냅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다이빙. 메이크 앤더슨은 단순한 다이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인의 대부분을 바다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잠수 경력을 지닌 그는 바닷속 세계의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만 엿볼 수 있는 세계 말입니다. 산호초, 해저동굴, 잊혀진 난파선, 외딴 바다 밑바닥. 그는 그 모든 곳을 탐험했고 종종 혼자였으며 항상 경외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우사운드는 오랜 친구처럼 그를 맞이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끝없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으며 바닷물은 그 평온한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이 꿈꾸는 바로 그런 날, 바다가 마치 포근하게 환영하는 듯한 거의 고요한 느낌마저 주는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마크가 수면 아래로 몸을 미끄러뜨릴 때 섭씨 약 12도, 화씨 54도의 차가운 물이 두 번째 피부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추위는 의식의 일부였으니까요. 몸이 온도에 익숙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익숙한 바닷속의 정적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레귤레이터의 부드러운 쉿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해양 생물의 가벼운 탁탁거림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바다 밑을 천천히 이동하며 조류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는 밝은 색의 말미잘 정원을 지나쳤습니다. 은빛 물고기 떼는 빗줄기 속을 반짝이며 헤엄쳤고 다시마 숲은 그의 머리 위에서 리듬감 있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평화롭고 완벽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 일부는 침묵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잠수한 지 약 20분쯤 되었을 때 마크는 암석 선반에 매달린 형형색색의 불가사리 무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눈에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감지할 수 있었던 변화. 수압의 변화, 해류의 변화, 어딘가 이질적인 에너지의 파동.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본능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어두운 형체가 절제된 우아함으로 물속을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사자나 큰 가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가까워질수록 크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혹등고래였습니다. 마크는 얼어붙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래는 어린 고래들이 종종 그러듯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에 놀라지도 않았고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바로 그를 향해 헤엄쳐 왔고 그 거대한 눈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이상하리만치 지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크는 이전에도 상어, 돌고래, 심지어 성체고래와 멀리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눈맞춤은 스치듯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래는 그 자리에 머무르며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마크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본능도 아니고 생존도 아닌 자각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마크는 느꼈습니다. 이번 다이빙은 시작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 없는 간청. 바다는 고유의 언어로 말합니다. 시간보다 오래된 움직임과 소리의 리듬으로 마크는 수년 동안 그 리듬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해류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의 경고신호, 거대한 존재가 지나가기 전의 고요함.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길이가 고작 3.6m 남짓한 어린
혹등고래가 그로부터 몇 미터 앞에서 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지된 채 완전히 집중된 상태로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깊은 바다의 생명체라고는 믿기 힘든 지혜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래의 자세에는 당황이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끼 고래가 경계를 시험하며 장난을 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마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강한 중력처럼. 수년간 바닷속을 누벼왔지만 그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래가 움직였습니다. 느리고 목적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미터 헤엄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며 잠시 멈춘 뒤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멈춤, 회전, 기다림. 이건 인도하는 건가? 처음에 마크는 망설였습니다. 훈련과 이성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큰 해양동물을 따라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금기입니다. 그건 실종되거나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래의 움직임, 조심스럽고 어쩌면 간절하게 느껴지는 행동은 그의 본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마주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래는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크거나 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해류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 힘이 아닌 감정에 의해 인도되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마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산호초에서 계획에서 그리고 조심성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라갔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는 여전히 촬영 중이었지만 이 다이빙은 더 이상 영상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나 탐험의 임무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말없는 연결, 두 존재의 마음을 잇는 다리, 실내 위에 세워진 임무,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간청이었습니다. 바다 밑에 숨겨진 골짜기. 어린 고래는 앞서 헤엄치며 일정한 속도로 마크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멈춰서 마크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약 500m의 해저를 이동하며 수중 능선을 지나갔고 마침내 얕은 분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크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곳 골짜기 한가운데 난파선처럼 자리한 채 누워있는 또 다른 고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란 성체 혹등고래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해저에 누워 있었고 몸 전체는 두꺼운 따개비와 기생충 덩어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때 매끈하고 짙었던 피부는 탁한 회색으로 바래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힘겹게 불로올로 희미한 공기만이 몇 분 간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분명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프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고래는 그녀의 주변을 조심스레 돌며 머리로 그녀의 옆구리를 밀고 몸을 가까이 붙이며 따뜻함이나 위안을 주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크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린 고래는 우연히 마크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믿을 수 없는 우연 속에서 이 넓은 바다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를 존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물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었습니다. 연결이자 의식이었습니다. 마크는 조용히 떠 있는 채 그 순간의 무게가 차가운 물처럼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제 그는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다가 단지 말하는 것을 넘어 손을 내민다는 것이었습니다. 역경에 맞서다. 마크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이빙 하니스의 주머니에서 작지만 중요한 도구 하나를 꺼냈습니다. 티타늄 스크레이퍼. 원래는 침몰한 잔해에서 녹이나 해양 퇴적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도구는 다른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는 조심스럽게 성체고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약해진 상태임에도 그녀의 거대한 몸집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갑작스러운 꼬리의 휘두름이면 그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바다의 침묵을 읽을 줄 아는 오랜 경험자답게 침착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지느러미 능선을 따라 따개비를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스트로크는 미세한 균형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었고 너무 세면 그녀의 약해진 피부를 다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따개비와 해조류 조각들이 물속에서 눈처럼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근처에서 새끼고래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조용한 휘파람과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걱정이 담긴 어쩌면 격려의 톤이었습니다. 절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마크는 겨우 작은 부위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통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두려움이 아닌 탈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온 구조. 수면 위로 올라온 마크는 허겁지겁 지원 보트에 올라 긴급 구조 요청을 무전으로 보냈습니다. 응답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유선형 구조선이 만에 도착했습니다. 선박에는 특수 구조팀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해양 수의사, 노련한 구조 다이버들, 그리고 해양 포유류 분야의 최고 생물학자. 그들은 수압 스크레이퍼, 부력 안정장치, 수중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팀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작업하며 천천히 따개비와 기생충 덩어리를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래의 복부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친 해양 생물이 붙어 있는 피부 아래에는 크고 부어오른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와 크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부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부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침묵의 살인자. 구조팀은 즉시 수중 초음파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결과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고래의 복부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은 엉겨붙은 합성 어망의 덩어리였습니다. 단단히 감겨 있었고 방고, 무방무, 화학 물질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어망에는 트리뷰틸틴, TBT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따개비가 배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때 선체 도료에 사용되던 강독성 물질입니다. 수년 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바다를 떠돌고 있었고 이 고래는 그것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어망은 그녀의 내부 장기를 감았었고 조직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TBT는 그녀의 간과 면역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망가뜨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생충의 온상이 되었고 온몸을 덮은 따개비는 단순한 부착물이 아닌 신체가 점점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를 향한 여정.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부드러운 해양 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력 부표들이 그녀 아래에 떠있는 슬링을 지탱했습니다. 새끼고래는 그녀 옆에서 함께 헤엄치며
그들은 밴쿠버 아일랜드 앞바다에 위치한 재활센터로 향하는 느리고 조심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들은 24시간 내내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수중에서 정맥 주사가 투여되었고 그녀의 식단도 조심스럽게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장기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부드럽고 크릴이 풍부한 혼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용된 모든 치료법은 과거 유류 유출 사고 생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학 중독, 외상, 기아.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도 있었고 시야가 흐려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치료팀은 그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새끼는 단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철창 옆에서 헤엄치며 조용히 소리를 내고 그녀를 깨우며 수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는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의 부름. 마크는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삶을 바꾼 그 다이빙 이후 그는 자주 재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어미 고래뿐만 아니라 특히 그녀의 새끼와 말입니다. 작은 고래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수면 위에서 기쁘게 물을 튀기고 그의 손짓을 흉내내며 헤엄쳤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지능이 있었고 따뜻하고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크는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에코, 에코. 왜냐하면 그녀의 말 없는 울음은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전해졌고 어떻게든 그 부름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몇 달로 흐르면서 어미고래의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깊어졌고 움직임은 유연해졌으며 흐릿했던 눈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독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싸워냈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되돌려 놓은 건 곁을 지켜준 새끼의 존재였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야생으로의 귀환. 방류의 날은 바람이 가볍게 스치는 선선한 10월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구조팀은 열린 바다로 연결된 인클로저 가장자리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는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열린 바다로, 자유롭게. 그 순간 에코는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몸을 완벽한 곡선으로 틀어 올리며 기쁨의 물보라 속으로 힘차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축하였습니다. 움직임으로 표현된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마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쥔 채 그녀의 몸이 파도 위 공중에 멈춰선 그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 푸른 수평선을 배경으로 하늘로 솟구친 에코는 전세계 교실, 해양보호 전시회, 해양보호구역에 전시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감은 중요하다. 행동은 의미 있다. 희망은 실제한다. 바다는 기억한다. 몇 달이 지난 후 기억과 의미에 이끌려 마크는 다시 하우사운드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 그는 엔진을 끄고 보트가 조용히 떠다니도록 두었습니다. 바다의 침묵이 다시금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고 없이 2개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2마리였습니다. 어미고래, 이제는 강하고 우아했습니다. 에코, 눈에 띄게 커졌고 움직임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보트 주위를 돌며 마치 기억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코가 보트 가까이 미끄러지듯 다가오더니 자신의 지느러미를 마크의 배에 살짝 스치듯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아주 조용한 섬세한 제스처였습니다. 작별 인사, 감사의 표시, 그리고 종을 초월한 공유의 순간. 그 순간은 물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다이버의 새로운 사명. 그 만남은 한 마리 고래의 삶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크의 삶도 바꿨습니다. 그는 상업적 다이빙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해양 구조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전 세계 보전팀들과 함께 일하며 좌초된 고래를 구조하고 돌고래를 재활시키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 에코의 사진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 사진은 해양병원, 대학교 벽,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의 자비로운 행동이 세상의 물결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바다는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말합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놀라운 야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당신만의 자연 속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듣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를 내레이션, 자막 혹은 유튜브, 스크립트 형식, 장면 지시와 시각, 효과 포함으로 각색하길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